그러면 다시 수업 내용으로 돌아가서 우리 저번에 살펴봤던 내용 다시 한번 잠깐 리뷰를 해보면 저번 내용 뭐였냐면 우리 세 가지 동적 시스템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 세 가지 방법의 관계 뭐 하나는 그저 이 프리바이다 뭐 어떤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을 한 동력학 관계식 하고 또 한 가지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으로 표현을 한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안 했지만 많이들 익숙하신 개념들이고 저번에 사용했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개념은 별게 아니라 미분은 그냥 s를 곱한 뭐 어떤 그런 형태가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 세 가지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봤었고 이 중에 한 가지를 가졌을 때 나머지 두 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동력학을 주면 뭐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다가 뭐 어떤 다른 뭐 필요에 의해서는 이런 트랜스포 펑션으로 표현도 했다가 어떨 때는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관계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뭔가 하나를 주면 이게 나머지를 딱 이렇게 저절로 이게 튀어나오게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저절로 이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미분 방정식은 이제 고차 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태 변수 벡터를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태 변수의 미분 텀을 상태 변수와 입력 변수에 대한 어떤 선형 관계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었고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미분 방정식에서 바꾸기가 굉장히 쉬웠고. 그러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표현된 이런 애는 다시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어떻게 바뀌겠어요? 얘는 지금 보면 이 블럭만 보면 s 세제곱 더하기 as 제곱 더하기 bs 더하기 c 분의 1로 해서 x가 튀어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보면은 뭐 이게 결국엔 x의 그 세 번 미분 더하기 a 곱하기 x의 두 번 미분 더하기 b 곱하기 x 한 번 미분 더하기 c 곱하기 x가 u랑 같다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했던 것처럼 상태 변수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도출해내면 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것은 이제 거꾸로 상태 변수 표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전달 함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x는 ax 더하기 bu y는 cx 더하기 t 제가 저번에는 이 상태 변수를 x를 뭐 z라고 정의를 불렀는데 그건 뭐 부르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살펴본 것처럼 이 지금 매트릭스인 것처럼 벡터인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 u는 입력 변수의 개수 개수만큼 있는 어떤 벡터일 것이고 그리고 x는 어떤 상태 변수의 개수만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x는 어떤 이런 벡터가 되고 u도 어떤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어떤 정사각형 행렬이 되고 왜냐하면 x도 x랑 같은 크기의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되고 b는 정사각형인데 로의 크기는 x의 크기와 같고 컬럼의 크기는 u의 크기와 같은 어떤 어떤 매트릭스 형태가 됩니다. y는 출력의 개수,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개인 것이고 그러면 x는 벡터니까 c는 1 곱하기 어떤 그 벡터 개수만큼 그 상태 변수 개수만큼 있는 로 벡터가 될 것이고 d도 마찬가지로 로의 개수는 c의 로의 개수와 같고 컬럼 개수는 u의 컬럼 개수와 같은 이런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뭐 얘를 트랜스포 펑션을 어떻게 바뀌느냐
걔는 그냥 양쪽에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면 돼요. S 닷은 X 닷 같은 경우는 모든 상태 변수들의 어떤 그 시간 변화율이니까 걔는 뭐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S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X를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놈을 이제 큰 X로 이렇게 보통 쓰기로 했으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양쪽에 해보면 이제 여기에서 큰 X는 그 X 내 상태 변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U는 내 입력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A, B, C, D는 그대로고요. 이전에 있던 매트릭스랑 그대로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좀 이렇게 바꿔보면 S 뭐 첫 번째 줄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 얘는 틀렸죠. 얘는 왜냐하면 S는 그냥 어떤 스칼라 함수인 것이고 A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S 빼기 A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S 곱하기 X 스칼라 곱하기 어떤 벡터는 이거는 SI 곱하기 X 이렇게 써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SI X는 그러면 이제 윗줄은 이렇게 관계가 지어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SI 빼기 A 이 괄호 안에 있는 이게 정사각 행렬인데 걔가 인버스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인버스 존재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골치 아파질 텐데 그거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과목에서 다루는 이제 시스템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건지 잠깐만요. 하던 말만 마치고 이 SI-A가 이제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이제 뭐 수업 시간 중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일단은 뭐 존재한다 치고 그러면 이게 x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근데 방금 질문 중에 어떻게 나온 게인지 궁금하다고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질문? I가 어떻게 나온 건지 어떤 매트릭스 A가 있으면요 정사각형 매트릭스 A 아니요. 요 위에서 제가 이렇게 써버리면 얘를 SX하고 AX는 같은 크기의 벡터인데 걔를 이제 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SX 빼기 AX는 얘는 정의가 되는 겁니다. SX가 길쭉한 벡터고 AX도 어떤 길쭉한 벡터니까 얘는 정의가 되는데 얘를 X로 묶어서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화면이 조금 느린데 이게 이제 그냥 다들 스칼라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지금 A와 X는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프로덕트였고 S 곱하기 X는 스칼라 곱하기 벡터 프로덕트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전부 다 벡터 시그널들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S 빼기 A라는 게 정의가 안 되니까 S는 그냥 스칼라고 A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2 곱하기 2 매트릭스라고 하면 3 빼기 1, 2, 3, 4 이런 대수는 이제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SX가 결국에는 S 곱하기 I 곱하기 X 이렇게 쓰는 거랑 같죠. 여기 다시 보면 뭐 S가 뭐 3 곱하기 1, 2, 3, 4 이런 애는 3 곱하기 1, 0, 0, I
곱하기 1, 2, 3, 4 이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sx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나중에 뺄 걸 생각해서 빼서 이제 x를 밖으로 끌어낼 걸 생각해서 이제 six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y는 왜 s를 안 붙였는지 여기 보면 지금 윗줄에는 x에는 미분이 있고 여기 x에는 미분이 있으니까 s를 한번 곱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것이고 y는 여기 미분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윗줄은 x의 닷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sx가 된 거고 y는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냥 y인 거죠. 답이 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번 했고 뭐 이 얘가 이제 존재한다면 정의를 했고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요 x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y는 c 곱하기 x 자리에다가 저 집어넣으면 더하기 du 얘가 c 얘가 x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묶으면 c 이제 u를 밖에다 꺼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y는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u는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면 u분의 y 이 전달 함수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라플라스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뭔가 시스템이 주어지면 걔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 건 그냥 뭐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됩니다. 다시 이 모양을 살펴보면 C는 이렇게 생긴 애였고 si-a는 어떤 정사각형이었고 B도 이렇게 생겼고 C, si B 더하기 T 그래서 입력이 하나 출력이 하나면 얘는 결국에는 이 계산 과정에는 어떤 트랜스포트 펑션들의 매트릭스가 나타나지만 계산 결과는 그냥 스칼라로 된 트랜스포트 펑션이겠죠. 예, 그래서 뭐 이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이제 수업 중간쯤 가면 여러분이 이제 이것만 보면 뭐 여기에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트랜스포 펑션에다가 블록 트랜스포 펑션에다가 이 어떤 A와 어떤 수, B가 어떤 수, C가 어떤 수 이런 게 들어 있으면 저절로 이런 프리바이 다이어그램이 그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간 거, 이 SI 빼기 A가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음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거를 si-a라는 표현이 si-a가 이렇게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 시간에 이거를 살펴본 적이 있을 텐데 이 보면 이렇게 보면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s를 람다로 이렇게 바꿔보면 람다 I 마이너스 a가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다. 이런 람다가 뭐였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기억나는 분 있으면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이 아이겐밸류라고 하잖아요. 고유치라고 부르는 그 값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인버터블 하지 않다고 하면 이 매트릭스, 이 사각형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지 않다고 하면 이 x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값을 가진
어떤 상태 변수가 굉장히 큰 어떤 값을 가진다 상태라 굉장히 어떤 큰 값을 가지고 있다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어떤 조건이냐면 요 람다 다시 얘기해서 S가 이 A 매트릭스는 내가 시스템을 기술한 어떤 정사각형 매트릭스인데 그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가 되면 그러면 뭔가 이 시스템이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제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 정의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 과목에서는 이게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S가 우리 그 시스템을 기술하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가 될 때 그러면 이 시스템이 안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런 걸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차차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오늘 이제 하려고 한 얘기는 뭐였냐면 이제 저번 시간에 선형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중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디서 튀어나오고 그게 왜 이제 도움이 되는지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저기 어떤 선형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이러한 동역학을 예를 들어서 이런 동역학을 만족하는 선형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로 U라는 시그널이 들어오고 여기로 Y가 튀어나오는데 얘는 그러면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표현해 보면 굳이 뭐 이런 어떤 게 될 것이고 여기에 어떤 U1이라는 이걸 이제 시그널로 그려보면 U1이라는 어떤 이런 시그널이 입력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출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죠? 출력이 뭐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걔를 이제 U1 입력을 줬을 때 나온 시그널 걔를 이제 Y1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에는 둘 사이는 이제 이런 관계에 의해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지금 Y1이 U1에 의한 출력이라고 치면 이 관계를 만족을 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다른 U2라는 시그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U2는 뭔가 다른 모양. 그때 이제 또 이 출력을 이 시스템을 통과시키면 뭐 또 다른 어떤 Y2라는 어떤 출력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걔네 둘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있죠. 만족을 하겠죠. 그럼 두 개 더해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U1을 넣었을 때 Y1이 나오고 U2를 넣었을 때 Y2가 나오면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식을 더해 보면 U1하고 U2를 더한 시그널을 똑같은 플랜트에다가 시스템에다 집어넣으면 Y1 더하기 Y2가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식을 그냥 더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선형 동역학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냥 입력을 그냥 더한 대로 출력이 그대로 더해지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첩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형 중첩된다고 슈퍼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마찬가지로 U2가 이쪽에다가 그냥 어떤 숫자 알파를 다 곱해보면 이렇게 돼서 U1 곱하기 알파를 입력으로 주면 어떤 숫자 알파를 그러니까 U1을 어떤 스케일해서 입력을 주면 Y1에도 스케일된 게 그냥 튀어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선형 시스템이라고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개념인 거죠. 슈퍼포지션을 할 수 있고 어떤 스칼라를 곱했을 때 입력에 곱하면 출력도 그대로 된다.
비선형 시스템이면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보면 여기 첫 번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U1에 대해서 이제 Y1이 괜찮은 느낌, 괜찮은 이제 뭔가 출력이 괜찮아 보인다 하면 U1에다 아주 작은 뭔가 작은 오차를 줘서 흔들면 Y1 출력은 그러니까 U1의 출력이 뭐 좋아 보인다. 그러면 U1에다가 아주 조그만 디스터번스를 흔들어서 입력을 해주면 출력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약간만 흔들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델타. 그게 이제 선형 시스템의 굉장히 큰 장점, 선형 시스템 분석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깨지는 경우도 있죠. U1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출력 리스판스가 나오는데 어떤 시스템에, 근데 U1에다가 약간만 살짝만 건드렸는데 이제 시스템이 발산하기도 하고 이제 깨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 근데 선형 시스템의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U1을 어떻게 약간 시프트 시켜가지고 U1이 여기서 뭐 이렇게 생긴 시그널이라고 하면 U1의 T가 그러면 U1의 T 빼기 타우만큼 이동시킨 시그널은 이제 타우만큼 더해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복제해 오면 되는 것들 어떻게 복제를 하죠? 이렇게 타우만큼을 이렇게 옆으로 쫙 밀어버린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10타임 시프트된 입력 시그널을 넣어줬으면 출력도 마찬가지로 여기 타임 시프트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몇 가지죠? 여기 하나, 두 가지. 하나는 더했을 때 출력도 더해진다는 거. 또 하나는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출력도 어떤 숫자를 곱해진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동시켰을 때 출력도 그냥 그 크기, 그 시간만큼 이동된 어떤 게 출력이 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용하면 이 선형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보면 다시 여기 이제 U라는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U가 어떤 플랜트로 들어가서 이제 Y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H는 뭐죠? H는 미분방정식일 수도 있고 미분방정식으로 기술되는 동력학 시스템 아니면 트랜스포 펑션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스테이트 스페시피케이션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근데 요 U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그 신호음 및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배우신 분은 기억이 나실 거고 오래됐으면 새로울 수도 있고 한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선형 시스템의 제어를 다루는데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들어가서 어떤 Y라는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 둘 사이에 U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U를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이 더해진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라고 보냐면 이런 잘게 쪼개진 어떤 입력들. 다시 얘기하면 얘는 요런 펄스하고 그리고 잠시 뒤에 또 하나의 펄스하고 또 하나의 펄스하고 또 하나의 펄스. 이런 굉장히 좁은 펄스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게 만들어진 시그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y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모든 시그널, 이 무한히 많은 이 임펄스 비슷하게 생긴 굉장히 좁은 펄스에 대한 출력들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합이 아니라 첫 번째 펄스에 대한 어떤 응답 더하기 두 번째 펄스는 약간 타임 시프트를 하고 펄스를 준 거에 대한 응답. 그러면 얘가 이제 U1, U2 이렇게 부르면, 그러니까 U1, U2, U3는 그 좁은 펄스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모든 그 펄스에 대한 응답들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 펄스 하나씩만 그려보면, 여기 어떤 펄스가 딱 들어가면 y는 어떤 이런 응답이 나올 것이고, 더하기 얘는 두 번째 펄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같은 모양의 약간만 스케일이 다르게 된 이 둘이 이제 U1과 U2가 펄스의 높이가 다르다고 하면 이렇게 약간 이동한 같은 모양의 어떤 리스폰스가 나오는 거죠. Y1이고 얘가 Y2. 세 번째는 조금 더 이동해서 좀 더 높은 어떤 펄스. 그럼 얘는 또 다시 더 많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바뀐 어떤 세 개의 시그널의 출력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보면 여기 보면 U1, U2, U3는 폭이 최소 굉장히 작은 펄스고 높이만 다르고, 높이는 요 U의 요 각각의 높이에 해당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번 Y는 굉장히 알기 힘든 어떤 뭐 시그널이겠지만, Y1은 우리가 만약에 Y1을 뭔지 안다고 하면 Y2는 어떻게 생겼냐면 Y1을 약간 스케일해서 U1만큼 약간 스케일 다르게 해서 약간 밀어버린 그런 시그널이 되죠. Y3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만 다르게 하고 약간 밀어버린, 두 배 더 밀어버린 거죠. 그럼 이걸 다 풀어버리면 U는 뭐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뭐 이런 모양의 뭔가가 될 것이고, 다 더하면 Y는 지금 나타난 이 리스판스 세 개, 그 무한히 많은 그 리스판스를 다 더해버리면 뭐 우리 진짜 Y가 되겠거니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게 인풋을 쪼개고 쪼개고 시프트하고 더하고 쪼개고 시프트하고 한 것들을 다 인풋으로 쪼개고, 그러면 Y는 결국에는 응답 하나, 그리고 약간 밀리고 스케일된 응답 하나, 그리고 또 밀리고 스케일된 응답, 그걸 전부 다 더한 게 출력으로 나타나겠거니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걔를 이제 표현을 하면 Y는 어떻게 되냐면, Y는 어떻게 되죠? 이게 모든 내 시프트된 요만큼을 이제 타우라고 하면, 모든 타우에 대해서 입력하고 이 h라는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데, h는 여기 이제 첫 번째 얘를 이제 h라기보다 우리가 정의하기를 어떤 시스템에 이런 펄스가 들어갈 때의 반응을 우리가 h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이게 전부 다 펄스가 들어갔을 때의 반응만 알면 이걸 전부 다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제가 분홍색 동그라미 친 애들은 다 스케일되고 시프트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펄스에 대한 반응이냐, 정의하기를 U가 어떤 거에 대한 반응이냐면, 굉장히 좁고
이렇게 임펄스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런 델타 펑션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 폭이 굉장히 좁고 크기는 무한대고 근데 엄밀하게 정의하기로는 적분값이 1이 되는 다시 써보면 델타 t를 0이란다. 1이 되는 그러니까 이 펄스의 넓이가 1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좁고 높이는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 뭐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그냥 퉁 쳤을 때 짧은 시간 동안 퉁 쳤을 때인데 이제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받아들일 때는 퉁 친다는 건 이제 크기를 잘 얘기하기 힘드니까 이제 크기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펄스를 줬을 때 시스템이 반응하는 걸 우리가 HT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걔는 어떤 동력학적 시스템이 주어지면 그냥 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정해지니? 뭐 일단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걸 정의를 하고요.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입력에다가 임펄스 탁 줬을 때 이제 시스템이 반응을 하는 그런 모양을 임펄스 리스폰스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U1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첫 번째 시그널은 어떤 애냐면 폭을 굉장히 좁게 한다고 했으니 임펄스랑 비슷한데 크기가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죠. 요 높이 입력 시그널의 높이만큼. 그러니까 임펄스 펑션 델타 펑션 곱하기 요 입력의 높이만큼. 요 얘는 두 번째 샘플의 입력의 높이만큼.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표시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출력 시그널은 이게 뭐냐면 모든 타우에 대해서 타우가 그림이 어디 나타나면 여기서 살펴보면 모든 타우에 대해서 U 타우는 이제 요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H의 T는 임펄스 리스폰스고 H의 T 마이너스 타우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여기처럼 타우만큼 시프트 시킨 애가 되고 거기다가 U 타우만큼 곱한 애가 바로 이제 얘인 거죠. 얘가 이제 U 타우 곱하기 HT 이런 애를 모든 타우에 대해서 다 더한다는 게 이제 그런 적분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 계산하기도 뭐 쪼개서 계산하면 되지만 계산하기가 싫잖아요. 저도 뭐 그러니 우리가 뭐 무한히 쪼갠다는 개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걸 다 쪼개고 더하고 쪼개고 곱하고 더하고 한다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얘를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이제 개념이 우리가 이제 라플레스 트랜스폼을 도입하고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얘기는 선형 시스템이 H라는 선형 시스템이 주어져 있을 때 선형 시스템의 입력 출력 특성은 슈퍼포지션이 되고 스케일링이 되고 뭐 타임 시프트가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걔를 활용을 해서 이 입력 시그널들을 무한히 많은 타임 시프트되고 스케일된 어떤 펄스들의 합이라고 보고 그 펄스들에 대한 응답을 전부 다 더함으로써 이제 시스템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뭐 내가 입력 시그널을 뭐 처음 주기 시작하는 데를 그냥 뭐 0초라고 정의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타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0부터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생각을 해보면 타우가 뭐냐면 지금 t는 내가 관심 있는 시간의 t, 여기에 t를 얘기하는 거고, 타우는 이 모든 펄스들에 대한 리스폰스가 이동된 량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타우가 t보다 클 때는 생각을 해보면 내 미래의 입력은 내 지금 상태에는 반응을 안 줄 거잖아요. 이게 보면 과거에 내가 한 입력들이 시스템을 흔들어서 지금의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이지, 지금의 나로 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 미래의 입력은 나한테 반응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우를 이 무한대까지 적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결국 세 가지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U에는 타우가 들어가고 H에는 T-타우가 들어가는데 이 둘의 그 인덱스를 바꿔줘도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해보시면 여기서 T-타우를 뭐 다른 G라는 변수로 바꿔서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같은 내용이 될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는 그 인덱스를 바꿔도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U에 들어간 인덱스를 이쪽으로 보내고 H에 들어간 인덱스를 얘는 T-타우를 어떤 뭐 다른 여기에서 T-타우를 다른 변수를 정의해서 조작을 해보시면 쉽게 얻을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입력 대 출력은 어떤 컨볼루션 관계로, 선형 시스템에서는 컨볼루션 관계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보면 뭐냐면 y를 만들 때 뭐가 있어야 됐냐면 이 h만 알고 있으면 내가 입력을 어떻게 줬을 때 y가 어떻게 나올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컨볼루션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내가 시스템을 표현할 때 미분방 정식,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트랜스퍼 펑션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이런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려주면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을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입력을 어떻게 줬을 때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분방 정식으로 나타나면 적분해버리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바꿔서 적분해버리면 되고, 트랜스퍼 펑션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걸 안 주고 임펄스 리스폰스를 내가 이 시스템의 특성이라고 줬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냐면 이 컨볼루션을 직접 계산하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임펄스 리스폰스, 어떤 동력학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면 그냥 내 입력에 대한 입력 시그널과의 컨볼루션으로서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컨볼루션 시그널에서 이제 입출력 관계에서 얘를 이제 컨볼루션 계산하기가 뭐 더하기 빼기 많이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그래 그러면 yt라는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y를 어떤 이런 방법으로 어떤 시그널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 그만큼 걔를 스케일한 애를
적분을 해서 t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t는 다 날아가 버리고 얘는 s에 대한 어떤 함수일 거잖아요. 그런 특별한 어떤 변환을 생각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곧 몇 줄 뒤에 이제 알게 될 텐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타임 시리즈에서 흔들리는 시그널이 있었는데 걔를 뭔가 다른 도메인에서 바라본 시그널로 이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사람이지만 수업에서 보는 사람이랑 동아리에서 보는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이지만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수업에서는 완전 열등생인데 동아리에 가서는 완전 인싸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어느 도메인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같은 시그널인데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바라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뭔가 어떤 이런 변환 관계를 정의한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이 복잡하게 컨볼루션으로 계산해야 됐던 그 시그널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y의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쭉 써보면 정의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어떤 y가 yt가 들어가고 거기에 2에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y를 요 컨볼루션 폼을 그냥 가지고 와 봅니다. 얘를 여기다 y에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얘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t 얘를 둘 다 안으로 집어넣고 적분은 그냥 무한히 합한 거니까 안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얘를. 그리고 d 타우 dt 이렇게 놓고 근데 얘네 둘이 순서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뭐 어느 인덱스를 먼저 더하느냐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dt부터 먼저. 그럼 이제 이렇게 똑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이쪽 요 안의 적분을 살펴보면 얘는 이제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 h of tau는 밖으로 빼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t에 대한 적분만 먼저 써주면 그리고 h tau는 밖에다 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다가 여기에서 t 빼기 타우를 뭐 어떤 다른 변수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이제 사인은 사이른다. t는 어떤 사이 더하기 타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t 마이너스 타우가 사이라고 불렀고 2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 타 이렇게 됐죠. 그리고 dt 이렇게 들어가고 h 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안에는 t에 대한 적분이니까 뭐 얘는 이제 곱이랑 같잖아요. 이렇게 곱한 거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 쌓이고 dt는 이 관계에서 dt하고 이 관계를 미분해 보면 dt는 dxi랑 같죠. 그래서 이게 dxi 그대로 되고
HT가 여기 이제 얘를 이제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타우랑 전혀 관계가 없는 애잖아요. 지금 제가 네모 쳐놓은 건. 그걸 밖으로 빼. 타우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박이죠. 얘는 U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모양이고, 얘는 H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모양이고. 그래서 곱하기 H 곱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요? 뭘 지금 내가 이렇게 쭉 썼냐면 Y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쭉. 얘는 순서 바꿔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요 출력 시그널을 내가 입력을 막 타임 시리즈를 막 흔들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결국에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 알아야 내가 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U를 쪼개고 시프트하고 스케일하고 쪼개고 시프트하고 스케일 한 걸 다 더해서 컨볼루션을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놈을 정의를 해서 시그널을 이제 다른 도메인에서 바라보면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저 플랜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아까 이제 H를 제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했으니까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곱하기 내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그냥 단순 곱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지하게 편리하게 사용이 되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제가 표현을 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U가 들어가고 Y가 나오고 U가 뭐 어떤 시그널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시그널이 들어가면 이 출력도 어떤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어떤 시그널이 이제 출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런데 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제 블랙박스 채우기 뭐 하는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곱하기 2가 들어가면 여기 8이 나오고 이런 단순한 이제 곱하기 관계가 아니고 뭔가 얘는 숫자도 이게 단순한 곱하기 관계면 이 시스템을 그냥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스칼라로 딱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다이나믹 시스템은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미분 방정식이 들어가는 뭐 어떤 단순한 입력과의 출력과의 고배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블랙박스 관계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무언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얘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썼던 그냥 단순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력이 어떤 시그널인지 알면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알죠. 계산을 해도 되고 이제 표준 시그널들 아까 같은 임펄스를 한번 적분한 어떤 스텝이나 뭐 사인 웨이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우리가 뭐 다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테이블 보고 찾으면 되니까 그런 걸 찾아 놓으면 내 플랜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굉장히 간단한데 이건 곧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임펄스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면 그거 그냥 곱해가지고 그 곱한 게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S제곱 시간이 이런 플랜트가 있는데 플랜트랜다. 예. 좀 이따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면 걔는 뭐 그게 이제 바로 그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면 걔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거꾸로 해서 걔는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걔를 이제 거꾸로 계산해 놓으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출력의 타임 시그널, 그러니까 출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도입하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입력 출력 관계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굉장히 단순한 대수 관계로 그냥 곱하기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X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힘을 U로 밀어주고 V라고 합시다. 이제 X 닷을. 그리고 이쪽에 BV라는 항력이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의 질량이 M이고 이런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은 뭐였냐면 mx 닷 V라고 부릅시다. V라고. 그러면 이런 미분 방정식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M도 1이고 B도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임펄스를 여기다가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내 U에다가 임펄스를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얼음판 위에 썰매가 놓여 있는데 바람이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약간 B 곱하기 V의 어떤 항력이 나를 멈춰 세우려는 힘이 작용을 하고 그런 플랜트에 내가 U를 임펄스를 땅 준다. 땅 임펄스를 입력을 준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아이스하키 선수가 이 막 그 뭐죠? 그거 뭔지 이름 모르겠는데 그 막대기로 그 퍽을 탕 치면 그냥 슉 이렇게 갈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나 뭐 아니면 골프 선수가 공을 이렇게 세워놓고 땅 치면 그 힘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뭐 어떤 굉장히 큰 입력으로 펄스 입력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 플랜트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처음에 땅 치면 속도가 갑자기 확 생기고 쭉 앞으로 직진을 하다가 그 속도에 의해서 계속 항력이 생겨서 결국에는 멈추겠죠. 그래서 이 살펴보면 내가 U에다가 펄스를 빵 주면 이 출력은 V는 땅 때린 순간 갑자기 속도가 확 생겼다가 점점 이제 항력을 받으면서 속도가 쭉 떨어져서 0으로 뭐 언젠가는 멈추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진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 각도가 이렇게 세타라고 치고요. 우선 잠깐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봅시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번 살펴보면 참고로 이렇게 되니까 U에서 V로 가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 트랜스포 펑션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이런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 플랜트는 역학이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ml 이쪽에 u를 이렇게 돌리는 힘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고, 얘는 결국 이제 뭐 m도 1, l도 1 이라고 치면, 여기 세터가 있고요. 더하기 다 뭐 개수들이 다 1이라고 치면 이제 이런 역학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임펄스를 땅 줬을 때 지금 여기 마찰이 하나도 없고 보면은 이 U가 이제 이 시스템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애라고 했는데, 여기 이 플랜트에다가 임펄스를 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냐면, 뭐 마찬가지 아까 그런 것, 얘가 줄이 이렇게 진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땅 하고 치고 지나가고, 땅 치고 지나가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계속 흔들렸다가 중력에 의해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대쪽으로 올라갔다가, 마찰이 없으니 계속 그걸 이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땅 입력을 주면 출력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0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휙 올라갔다가 이렇게 무한히 계속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동력학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제가 자꾸 플랜트란 말이 나오는데, 동력학 시스템을 제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플랜트라고 많이 불러요. 플랜트, 아니면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플랜트는 왜 플랜트냐면, 플랜트가 이제 공장이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요즘도 그렇지만, 공장에서 어떤 뭐 화학 공장에서 약품이 만들어지는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약을 투입하면 어떤 약을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투입하면 그 새로운 약이, 그러니까 출력의 약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에서 뭐 그런 이제 제어 이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플랜트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플랜트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플랜트는 결국 이런 다이나믹 시스템을 얘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주어지면 걔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 우리가 그 예상을 하듯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걔가 결국엔 뭐냐면, 제가 지금은 시간이 많이 되어서 넘어가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굉장히 좋은 특징을 하나 살펴봤고, 또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입력을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있고, 그런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입력이 시그널이 들어가고 출력 시그널이 튀어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을 했고 트랜스퍼 펑션으로 표현을 했고, 이 시스템을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했고 트랜스퍼 펑션으로 표현했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으로 표현했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플랜트가,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로 그 시스템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출력은, 얘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U와 H의 컨볼루션 형태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까 적분 무한, 이쪽부터 저쪽 무한까지를 컨볼루션 적분한 거라고 쓰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곱하기로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곱하기가 아니고 이런 별.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결국에는
뭐였죠? 이런 컨볼루션 적분을 의미하더라. 같은 거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아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버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버리면 여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튀어나왔고 이런 출력이 이제 컨볼루션이 아니고 너무 계산하기도 편하게 이렇게 그냥 프로덕트로 이렇게 딱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는 알아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U를 어떤 이런 형태로 입력 시그널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반응이 뭔지 살펴보고 싶은 거죠. S라는 어떤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근데 S는 이제 복소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복소수가 정해져 있으면 얘는 굉장히 많은 함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익스포넨셜 함수도 표현할 수 있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복소수를 사용하면 S에다 복소수를 사용하면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다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임의의 시그널은 생각해 보세요. 임의의 시그널은 우리 푸리에 트랜스폼 해버리면 코사인 함수들의 어떤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사인 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력 시그널에 대한 아웃풋 리스폰스 특성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 입력 시그널을 이런 시그널들의 조합, 합으로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리스폰스를 알면 아웃풋도 얘네들의 리스폰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알면 뭐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보면 입력 시그널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출력 시그널은 컨볼루션 정의대로 이렇게 써보면 원래 컨볼루션 우리가 아까 그림을 쪼개서 봤던 정의는 이렇게 됐던 애고 그렇죠? 얘를 요 둘의 아규먼트로 바꿔도 되니까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죠? 여기 이 U를 아까 이렇게 주기로 했잖아요. U는 2에 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그대로 있고 2에 마이너스 S에다가 T 대신에 제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기를 더하기 이렇게 다시 쓰겠습니다. 제가 여기 마이너스를 안 해놓고 지금 계속 했다고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타우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이 앞에 박스가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내 입력 시그널하고 똑같은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얘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입력을 이런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렇게 되면 출력을 컨볼루션 계산 안 해도 뭐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플랜트의 라플라스, 그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알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 곱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네. 이때는 지금은 일반적인 입력 함수에 대해서는 출력이 어떻게 됐었냐면 임펄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곱하기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는데, 입력이 이런 특별한 모양인 경우에는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 다시 한번 지금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인 그 입력 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출력은 입력 곱하기 임펄스. 근데 그게 전부 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곱하기 임펄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임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떤 플랜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입력이 좀 특별한 경우, 이렇게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어떤 펑션인 경우에는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궁금한 게 아니고, 출력이 어떤 임펄스 트랜스포 펑션에다가 입력을 그냥 지금은 요 오른쪽에 여기서는 타임 도메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플라스 도메인이 아니고 출력의 타임 시리즈가 임펄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건 이제 플랜트의 특성 곱하기 그냥 입력의 타임 시리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출력 시그널이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갈 것도 없이 입력 시그널에 뭐 어떤 더 받아들이기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굉장히 유용한 특성, 이 특성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런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입력 펑션 중에 어떤 특별한 모양들 있잖아요. 단순한 익스포넨셜 펑션도 있을 것이고, 사인 펑션, 코사인, 삼각 함수로 이루어진 이런 함수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입력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것이 되는지, 어떤 출력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계속 그냥 넘어갔는데, 도대체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포 펑션은 아니 그게 아니라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냐? 플랜트가 있는데 임펄스 리스폰스. 그 플랜트를 우리가 뭐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표현하고 트랜스포 펑션으로 표현하고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표현했는데, 또 한 가지 방법 임펄스 리스폰스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특징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한 가지 추가적인 방법을 알았는데, 걔는 도대체 이전 다른 표현 방법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중요한 특성들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질문하실 내용이나 다시 한번 광고 드리면, 제가 시스템에 자꾸 이게 뭐가 정리가 잘 안 돼서 나갔다 들어왔다 했는데, 이제 작게 쓴 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바라본 t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크게 쓴 y는 이제 그러니까 대문자 y는 이제 s에 대한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의 박스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뭔가 관계였고, 얘는
타임 도메인에 대한 관계를 이제 알려준 거였고 그렇습니다. 컨볼루션 하면 S에 대한 식이 S에 대한 식이 되죠. 예, 그렇죠. 아니 S에 대한 식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얘는 이래서 자꾸 이게 제가 엉뚱한 화면을 자꾸 키워가지고 컨볼루션 하면 S에 대한 식이 되는 게 아니고 S에 대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S에 대한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이 적분을 하면 타임 시리즈의 신호를 이런 어떤 스케일 팩터를 곱해서 t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니까 t는 다 없어지고 이제 s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 부르는 것이고 얘는 어디 있어? 얘는 이걸 컨볼루션 적분한다고 해서 뭔가 s에 대한 게 나오는 건 아니죠. 얘는 타우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얘네들은 t와 타우에 대한 함수들이고 타우에 대해서 적분해버리면 이제 t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랑 관계없이 컨볼루션은 그냥 타임 시리즈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곱해가지고 이제 합을 하는 이제 그런 계산인 거고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한다고 뭔가 SF 펑션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거죠. S도 변수. 아니요. 여기서 S는 그냥 정해진 숫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S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타임 시리즈로 표현을 하는데 타임 시리즈다. 얘를 표현을 하는데 내가 S를 뭐 J라는 그런 복소수, 허수로 표현을 하면 U가 어떻게 돼요? 얘는 2의 마이너스 JT는 이게 뭐죠? 코사인 T 더하기 J 사인 T 뭐 이렇게 되나?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더 U를 2의 J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JT 이렇게 하면 뭐죠? 이게 뭐 코사인 2 곱하기 코사인 T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2로 나누면 그렇지. 얘가 코사인 T지. 그러면 이 S에다 J를 넣고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제 코사인 T에 대한 입력을 내가 코사인 T로 생각하겠다는 것이고 얘를 뭐 10J라고 하면 10J라고 하고 여기다가 T가 아니고 10 곱하기 T 여기도 10 곱하기 T를 이렇게 하면 비슷한 이제 코사인 펑션인데 10 곱하기 T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뭐가 다르죠? 그 주기가 굉장히 빠른 진동수가 빠른 어떤 코사인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S는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시그널의 뭐 주파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서 상수라고 놓고서 여기 이제 이 적분을 다 계산을 하는 것이고 컨볼루션이나 이런 것들 적분하는 것이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다른 S에 대해 여러 가지 S에 대해서 살펴볼 수는 있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입력을 코사인 10t에 그러니까 코사인 10 그러니까 이게 한 뭐 1점 몇 헬츠 정도 되는 시그널이잖아요. 1점 몇 헬츠 정도 되는 속도로 U를 흔들었을 때 리스판스가 요 관계에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이제 S가 S10이 아니고 뭐 다른 S 예를 들어서 그냥 S는 J 이걸 가지고 리스판스를 살펴보겠다 하는 의미는 이거보다 훨씬 느리게 흔드는 입력 시그널에 대해서 출력을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요 관계에서는 S는 그냥 정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한 어떤 복소수.
또 혹시 질문, 제가 또 다음 수업이 있어야 돼서 다음 수업에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오늘 오후 11시에 같은 링크로 오시면 조교들이 아마 도와드릴 겁니다.